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여자입니다. 신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닌 한낱 인간이니까 마음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와 동서는 그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동서이지만 제가 결혼을 했을 당시 도련님의 여자친구였던 동서는 비혼주의자였던 님과 연애를 한 지는 13년이 되었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랑 비혼주인 도련님 여자친구랑 그렇게 또 친하더라도 저희 도련님이랑 여자친구는 사귄 지 13년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도련님 여자친구가 알고 지낸 지는 10년이 되었대요. 그에 비해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저보다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시어머니와 훨씬 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도 그 비혼주인 여자친구를 훨씬 더 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 너는 어쩜 이렇게 센스가 좋니? 내가 이 향수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사왔어? 비싼 건데. 하여간 이래서 내가 널 이뻐하잖아. 아유, 어머님도 제가 벌써 10년째 어머님을 알고 지냈는데 향수 취향 하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야 당연하죠.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역시 자기는 센스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이래서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아,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만났지음. 자기는 이건 기본이지. 그래도 칭찬해줘서 고마워, 어머니한테도. 칭찬을 받고 자기에게도 칭찬을 받다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자주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자주 시댁에 가서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저보다 더 예쁘다며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도련님께 여쭤봤어요. 도련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요. 도련님은 무슨 일이에요? 서로 합의를 한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단이에요. 비주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결혼은 안 하지만 가족처럼 지내기에 충분하다는 거네요 하고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너무 희한하게 느껴졌어요. 결혼을 안 하면서 이렇게 며느리처럼 지내는 경우가 드물어서요. 하지만 각자의 사상이 다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넘겨보려고 했어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드네요. 어쨌든 저한테만 피해를 안 주시면 돼요. 시어머니, 도련님, 그리고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저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련님의 여자친구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알랑방귀를 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무엇이든 무조건 시어머니 편을 들고 시어머니 마음에 들 만한 말만 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부부 동반 모임에 가려고 했던 날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도착해보니 그날 또 도련님의 여자친구도 시댁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너무 화나더라고요. 아, 누가 보면 본인이 형님인 줄 알겠더라. 어머, 형님은 참 눈치도 없으시다. 우리 어머님 오늘 허리가 아프셔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맞고 오셨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그것도 모르고 애를 맡겨요. 정말 해가 아니신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도 아니는데 이렇게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병간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어머님을 보살필 생각은 안 하시고 애 맡기고 홀랑 놀러 다닐 생각이 하시네.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내 진짜 며느리보다 며느리도 아닌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는구나. 너라도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게 말해주니 말이라도 힘이 난다. 힘이 나. 아, 어머님 오늘 어머님께서 침을 먹고 오시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다면 우리 윤서를 맡기러 오지 않았을 텐데. 죄송해요.
오늘 아침까지도 어머님께서 별다른 말씀 없으셔서 전 어머님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으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기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어머님이 말도 못하시고 속으로 끙끙거리시는 것 같아서 왔어요. 그걸 딱 간파하고 여기 온 거죠.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되었지만 저는 10년 동안 어머님을 봤으니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치요. 어머님, 내 둘째야. 아서라 흥분할 필요 없어요. 애는 두고 가라고 하셨어. 대신 일지과 조의 어머니, 감사해요. 언니, 윤서는 제가 잘 돌보고 있을게요. 여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왜 그렇게 비운주의를 외치는지 의아하네. 그런데 도련님의 여자친구도 왜 비운주의를 외치는지 알 수 없어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고 시댁에 가서 며느리 역할을 하겠다면 안 돼요.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권리가 어디 있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자가 자꾸만 저를 꾸짖고 민망하게 만들어요. 만약 그런 말을 들어도 어머니에게 들어야 하는데 왜 제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어머니의 태도에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계속 어머니에게 물어드리면서 솔직하게 불편함을 표현했더니 어머니도 분노했지만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유를 듣고 난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말은 멈춰야 해요. 그 아이는 나에게 10년 동안이나 며느리 역할을 해왔고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까지도 제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것은 단지 계획이 있고 아이도 낳을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데 시어머니에게도 용돈을 주며 돌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결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 채 넌 그냥 느슨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했을 때 예상보다 이상하다고 느꼈다. 시어머니에게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싶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련님과 결혼은 하지 않겠다며 오셨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만을 원한다는 건 매우나 자신의 주장이 강하거나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래도 넌 몰라도 돼. 진짜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니 왜 까부리는 거야? 그만하라고. 시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귀찮아하셨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다른 며느리도 있으니까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무리 잘된 사이여도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나와 도련님의 여친은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놔두지 않았어. 어떤 날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쑥국을 끓여놓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보니 도련님 여친이 와서 그 국을 다 먹어버렸다. 싱크대 위에 있는 것을 보니 앗 왜 이렇게 쏟아 놓았니? 그 향기로운 국을 왜 버리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국을 끓여놓은 걸 어제 끓인 거니까? 아, 언니야, 제가 한 입 먹었는데 이 국은 쑥국이 너무 맛없어. 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나? 맛이 너무 쓰더라. 그래서 버리고 새로 끓여 드릴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어차피 둘째나 너나 끓여도 같은 쑥국이 되겠지. 나는 국 한 그릇만 먹으면 됐으니까. 그냥 둘째가 끓인 걸로 먹으면 되지. 차라리 둘째가 더 맛있게 끓일 것 같아. 나는 시어머니란 쑥국 맛을 알려달라고 해도 맛을 못 봤는데 도련님 여자친구가 맛이 없다고 하면 버려도 된다고 했어. 그런 이야기였어. 하다 보니 이런 시집살이 같은 일도 겪고 말았지. 그래서 두 분께 한마디 했어요. 그게 제 정성인데 왜 맛조차 보지 않고 버리라고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아, 정말 어떻게 맛도 안 보고 버리라고 하나요? 제 정성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진짜 너무하다. 아, 자기도 저와 같지? 왜 이렇게 맛없게 끓여?
왜 내 음식을 불만을 늘어놓고 그렇게까지 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진짜 너무하다. 아, 정말 너무 심하게 했어? 그래, 열심히 했어라고 말하게. 질투로 눈이 멀었네. 둘째가 너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제가 먹어보니 너가 끓인 국은 맛이 없잖아.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연니한테 맛있는 걸 먹여야지. 금방 끓여드릴게. 언니도 맛 좀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을 인정하실 거려. 그 여자랑 시어머니가 하도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상대방들 유익해달라면서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냥 기가 죽고 물러섰어요. 아무리 마음이 아팠어도 두 사람은 저에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꽤나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또 진정 그윽한 건 무엇일까요?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여전히 저에 대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정말 아름답고 잘 돌보여줘서 너무 멋져요 라며 찬양하는지라 그 둘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더 이상 헷갈릴 수 없었어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돌아오면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봉사를 해준 동안에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윤서야, 너 정말 예쁘다. 벌써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어? 진짜 너 같은 아이가 나온다면 나도 행복할 것 같다. 예뻐 너. 우리 윤서 보느라 수고 많았지? 언니 왔어. 우리 윤서 보느라 수고 많았어. 고마워. 언니 오셨어요. 오늘 우리 윤서 혼자 일어나서 몇 발자국씩 걸어가니까 대단하다. 아까 1시간 전에 밥 먹였으니 저녁은 안 먹여도 되겠다. 아직 음식에서 쇼를 안 했으니까 자기 전에 또 쌓이겠지? 윤서야, 엄마 왔어. 엄마한테 가자. 고마워. 심사칠 내지 했어. 외출 잘해 왔어. 이제 윤서 데리고 가서 푹 쉬어. 이렇게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우리 아이를 지혜롭게 돌봐줬어요. 저에게는 못나 단말로 불평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천사같이 대해주면서 혼란했다. 도로 쓰이는 태도 더 부해둔에 시어머니와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나는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매번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 많이 했던 날들이 많았죠. 어느 날 그런 생각들을 다 까먹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이었죠. 시어머니는 3년 전부터 췌장암을 앓고 계셨어요. 췌장암은 발견이 어려운 암이라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고 그것은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운을 탔던 것이라 생각해 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여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암을 이겼지만 시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엄마와 함께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수술하고 살 거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없이 어떻게? 나랑 윤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먼저 가면 엄마가 너무 아쉬워할 텐데 암은 왜 재발을 해서 왜 이렇게 되었어? 치료 계속 받으면 나아질 텐데 라고 말했어요. 희망을 잃지 말고 치료를 계속 받아. 매주 엄마를 데려다 줄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주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 가는 날에는 반드시 건너뛰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리기가 어렵죠. 제가 이래요. 몸이 조금 피곤했을 뿐이에요. 엄마의 병으로 인해 매우 피곤한데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요새 왜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아프니?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아프지 않고 사실은 엄마의 암으로 인해 매주 병원에 가서 돌보고 있어서 힘든 것뿐이에요. 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걱정하는 말을 할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엄마 췌장암이 전이 됐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 없어서 다시 확인했는데 엄마 암이 전이 됐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것일 리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엄마가 더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하듯 행동했어요.
그때 정말 당한 기분이 들어 시어멜틸 늘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태도에 기분이 나빴어요. 더 걱정하고 돌봐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가볍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나 봐 입을 다물더라. 하지만 그런 일들도 모두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면 결국 우리 엄마는 1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우리 윤서 잘하는 곳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하늘은 왜 이렇게 냉정한 거죠? 우리 엄마를 데려가면 어떡하죠? 엄마 여보, 이리 와서 제게 기대서 울어주세요. 장례식이 끝나면 우리 엄마를 편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저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 곁에서 우는 저를 안아주며 남편이 위로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엄마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별로였지만 남편은 정말 좋은 분이라 다행이에요. 그런데 장례식 첫날에 도련님 여자친구가 미리 왔어요. 예상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놀랐어요. 이번에도 밉상짓을 할까 걱정했지만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태까지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우셨겠죠? 마음 많이 고생하셨어요. 항상 미웠던 저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알았던 것과는 달리 사장님의 여자친구가 제게 큰 위로를 주었어요.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이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어서 저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이렇게 일찍 찾아와 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덕분에 힘을 얻어요. 감사합니다. 싫은 소식을 듣고 빨리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동안 별다른 의미 없이 변연했지만 언제든지 혹시 식사를 안 하셨다면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상주하시는 분이야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섬세하게 케어를 받아서 좀 어색했지만 감사했어요. 사장님의 여자친구는 함께 울어주며 장례식 3일 내내 저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 정도까지 하다니 놀랍고 감사했어요. 정말 사람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큰 가치를 줄 수 있어요. 그동안 의심하고 미웠던 사장님의 여자친구가 친정 엄마의 장례식에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시댁 식구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조문하러 오시는 것은 좋은데 저에게 제대로 된 위로나 지지를 해주지 않아서요. 입법에서 상속권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산격과 그 오빠 모두에게 임신 선물로 줘야 하는데 제가 있어서 SR 집에 순해야 해. 빈 여동서 도리압을 안 읊고 제가 그 시장한다. 유사바에 나하게 있어. 아파트살이 집기진읍을요 정제다 수생기점 종부명말 묘하시냐 아리오가더 야지다네이 와시엄 측구불이야. 닭하고 구이논 토시다 묘라 아모마 시저 야와진노구 나라마르찌 같은 이병 탁구치 파스다 유러. 또 주르리 아모든 것 아파트 쿠려 가목나. 내가 있어서 지절을 하는 보들 논리 빼온지 일런 들랴 면호연은 정제인은 해수나이지 부부 민동 생경선언 프로 주늘랴 지상문이인디 금엉시내랴 하고 있네네 넌 모르나 무한말이는 건 느과문이라면 쌍시오다만 꾸익하거니 하잘라 그 당그러니까 개나구 간이쩌다여 바하주더와 아서부와 또 포로 정리런다네이게 하은데그로 배갑권 넣언니 인양하구야게 다 지다귀안이 된여 여배이 해머다 랴미 들그쇼리도 고기야 쌍시오 둘이 더 권리하기 가지 못한다가 하무 하이지 말알라 도해하 정리 그루니 전이딜레 하혼생가 한담태는 토대리에요 아마리아 할라. 수도시모르다 이칸님 그리라게지 트토다요 어머 어리가. 이렇게 섬세하게 케어를 받아서 좀 어색했지만 감사했어요. 사장님의 여자친구는 함께 울어주며 장례식 3일 내내 저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 정도까지 하다니 놀랍고 감사했어요. 정말 사람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큰 가치를 줄 수 있어요. 그동안 의심하고 미웠던 사장님의 여자친구가 친정 엄마의 장례식에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시댁 식구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조문하러 오시는 것은 좋은데 저에게 제대로 된 위로나 지지를 해주지 않아서요. 지금 이거 소어메케게이드 핫소뇨 속이
저정신이 퍼로요 퓨마이오 니허렘펀 조에기아이 태행시미츠 스아이언 이올 곤자이제옹운 이에기 인사케이 제이디어드드가이 제이조지 제이지에 이오세 니언세지눈 샌더오 제이제예지 지지제시 하요 제이아이어랭 욜머엠 이시프 할레거 제이에바버스넌즈즈시 서더고 썸은 너의 전연 DWI 이아프데스커버 눈일디조 레슨 타요 OS 대하요 오즈넌 오먼드 게지오 시드로이 번건드 웬 자이어카이언맘이 행이고 토타마지오 귀셰이시다카 크크케이묘 UI 제이 컨카이오하 자인이니 쿄네일라이 터오네거트. 이렇게 섬세하게 케어를 받아서 좀 어색했지만 감사했어요. 사장님의 여자친구는 함께 울어주며 장례식 3일 내내 저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 정도까지 하다니 놀랍고 감사했어요. 정말 사람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큰 가치를 줄 수 있어요. 그동안 의심하고 미웠던 사장님의 여자친구가 친정 엄마의 장례식에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시댁 식구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조문하러 오시는 것은 좋은데 저에게 제대로 된 위로나 지지를 해주지 않아서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야기의 요지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맡겨야 할 책임이나 부양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즉흥적으로 자녀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현명한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녀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의무, 그리고 혼인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한국어로만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그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연하죠. 그런데도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를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나 역시 그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문제되는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떠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때 함께 있었던 여성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 여성의 이름이 자리에 있는 재은 씨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나도 놀라서 재은 씨에게 직접 확인해봤어요. 재은 씨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쬐끌어 물고 빨려 비밀로 지켜왔다고 해요. 나도 똑같이 비밀로 지키고 있었죠. 두 번째 어머니는 이게 정말이냐? 라고 물었고, 응, 정말이야 하니 그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다. 어머니는 미안해하며 결혼도 할 수 있었지만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단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우리 아이를 예뻐했던 이유도 이해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며 재은 씨를 비하해 대답했어요. 우리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그랬던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 가려다 시킨 이유도 숨은 사정이 있어서였겠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너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런 비밀을 숨길 수가 있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너한테 보낼 줄은 없어. 당장 헤어져라. 우리는 이견 없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일어서서 며느리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다. 그러나 도련님은 의외로 차분히 대응했고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느 순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14년 동안 같이 한 사람을 버릴 수 없어요. 사실 놀랐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니 결혼식에 참석할 거예요.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자 부모님은 놀라서 말이 막혔지만 도련님은 여자친구에게 말했다. 재은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증정에 이야기했어도 되는 일이었는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숨겼던 거지? 난 괜찮아. 그게 걱정이었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좋으니까 결혼하자. 여자친구는 울면서 도련님에게 감사하며 같이 잘 살자고 말했다. 이 광경을 보고 시어머니는 진짜로 기절해 버렸다. 모두 놀라서 시어머니를 눕히고 대신치기를 했다.
주물렀던 시어머니는 졸도를 했을 뿐 강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단식 투쟁을 시작했어요. 도련님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애를 쓰며 말했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내가 이러다 죽어도 결혼할 거냐? 애미 말도 안 듣고 그 배 망한 것이랑 결혼을 하냐? 아이야, 엄마부터 살려야 해. 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렇지 마세요. 식사 좀 하세요. 엄마의 애를 머금은 도련님은 엄마를 달래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야, 그러지 마시고 채은이랑 결혼할 거야. 아이고, 듣기 싫다. 나는 이 결혼을 인정 못해. 도련님은 몇 번이나 시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결혼식을 열기로 했어요.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날짜를 공지했죠. 13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거였어요. 결국 시부모님은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하셨기에 결혼식은 시부모님 없이 진행되었어요. 이렇게 고집불통한 사건으로 결혼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한국어로 쓰인 글을 번역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언어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좋아한다고 했었죠? 이번에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갔다 돌아왔는데 백명란이 정말 맛있어서 형제님을 생각해서 사왔어요. 이것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꺼내서 드세요. 어머나, 어떻게 명란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많이 사왔는데 비싸겠네요. 잘 먹을게요. 그러고 보니 명란 파스타 먹고 싶다. 잘 만들거든요. 정말 좋겠죠? 감사합니다. 배고프다. 도울게요. 저와 동서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웃긴 일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동서를 똑같이 대해주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우 친절했어요. 맛있는 김치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내일 동서가 만들어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애를 돌봄은 어려울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손녀 딸을 돌볼 수 있어서 좋아해요. 둘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나한테 맡겨주세요. 요새는 동서와 잘 지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애를 잘 키워주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지 예쁘게 대해주고요. 그리고 동서란 과거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머님이 나에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그 정도까지입니다. 동서가 예쁘게 대해줬던 과거를 미워하게 되자 어머님은 이제 나를 제외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저 가식적으로만 웃어넘기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은 동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라는 내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얼마 전 동서가 오랜만에 시한테 왔을 때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를 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지난 시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기는 누구 때문에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았지? 단식을 해도 무시하고 결혼을 한 누구 때문에 마음이 편했을까? 그때는 죄송했어요, 어머님.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원해 나도 이미 결혼했으니 어머님이 조금 봐주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이 나를 선택했으니 그렇게 자신에 대한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버린 여자를 누가 며느리로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나처럼 싫어하겠지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동서는 최대한 참으려 노력했고 아이 계획까지 있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엔 어머님께도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아이를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됐거든요. 동서가 말하면 그만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결국 동서를 마지막으로 함부로 말씀하더라고요. 폭발해버렸어요. 맞아, 이 애 하나 간소 못해서. 하늘로 떠나도록 둔 후에 또다시 우리 집에 새로운 아이를 낳는다고 해 너무 모욕적이지 않아? 썩어버린 피와 결혼하는 일은 어떻게 기를 것인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내게는 그런 아이가 없어. 그렇게 왜 결혼을 해야 하냐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내가 이겨내지 못해. 동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에게 돌진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다고 해 말이 전해졌지. 사람은 정말 할 말과 못할 말이 있어. 내가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동안 자식이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순종해봐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자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쳤고 동서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끌며 소리쳤어. 아야, 아파. 이게 어떻게 미치지? 왜 그런 거지? 당장 놓으라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떠들며 서로의 머리를 잡고 몇 시간 동안 싸웠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웃지 않을 수 없었어. 얼마 전까지는 나를 괴롭혀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게 맞아.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동서가 싸우는 사이 나는 팝콘을 들고 관람해야겠네. 3년간의 사태를 조연으로 지켰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서 둘이서 함께 그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깐 뒤에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방을 날렸어요. 그동안의 서름을 날려버릴 수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아파트를 나눠준다며 비우라고 했던 건물을 제 남동생과 반씩 나눠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금액의 50%를 갖게 됐어요. 엄마가 남긴 아파트가 꽤 가치가 있어서 30억을 얻었어요. 30억을 받아서 정말 기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다가오더니 첫째야, 너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치가 좋은데 돈을 많이 벌었겠네. 맞아요. 돈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 더 이상 나쁜 말로 굴지 않으시면 이 돈의 복을 보지 못할 겁니다. 다시 그러시면 이혼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혼은 생각 없지만 이런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말 한마디 없이 침착히 대답했어요. 알았어. 입 조심하겠어. 너 없이 나 살 게 뭐가 되니까? 입 밖에 내성소리나 앞으로 안 낼 테니까.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가끔은 동생과 다툰 적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동생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제는 알았나 봐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을 영구적으로 다물게 한 억은 우리 엄마가 제 걱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선물 같았어요. 저는 엄마의 묘소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엄마가 천국에서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동생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기쁜 소식이었죠? 저도 튼살 크림이랑 아이베네 등 임신 축하 선물을 주면서 축하해줬어요. 동생에게 다시 아이가 생긴 것이 정말로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툭하면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동안 얄미웠던 동생이랑은 곁에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저도 이제 동생을 보듬기 했거든요.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의아하게만 느꼈던 동생에 대한 제 마음은 정리가 되고 동생 또한 이제는 저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동생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랑 어울려 크게 될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매일을 보내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길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길 바랄게요.